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눈뜨니 12시. 헐, 겁나 망했다. 나 아침 종일 출석 체크 안 함. 담임쌤께 전화 와 있음. 나 어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카톡. 남친아, 오늘 특별한 날인데 무슨 날이게? 헐, 여자친구 생일 까먹었다. 아, 체육 시간인데, 조인쌤 준비물 안 가져왔다. 망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계산해야 하는데 내가 쏘기로 했지? 어라? 내 지갑 어디 갔지? 망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만 있을 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잘 듣고 오셨나요? 저 나름대로 인간극장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 속의 주인공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진짜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동공지진 일어나고 막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이렇게 작은 문제서부터 정말 나라 차원의 엄청나게 큰 문제들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목표로 정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문제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4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과목에서는 특정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제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질문 혹은 과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수업에서도 문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의미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질문이나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 혹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해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문제에는요, 현재 상태라는 것과 목표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 상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진짜 문제가 존재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목표 상태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열심히 노력을 한 이 결과로 문제들이 사라져서 해결된 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 상태는요, 목표 상태, 그 다음에 해결 후 상태라는 이 2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이란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도 더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냥 제가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의 현재 상태는요? 그리고 목표 상태는 뭐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는 나, 목표 상태는 괜찮아진 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내가 해결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쵸? 나의 성격을 고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신체의 다친 부분을 고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꿈이 없는 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성격 중에서도 대인 관계에 대한 뭐 성격인지,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조급한 성격인지, 아니면 쉽게 소심한 성격인지, 이렇게, 아니면 뭐 덤벙대는 성격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고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초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 될지 세우는 것도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알기 쉽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는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혹은 막 문제긴 문제인데 두루뭉실한 문제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추상화라는 과정을 이용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봐주세요. 이 두 그림을 봐주세요. 나는 이 두 그림을요, 같은 제시어를 듣고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들은 제시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요, 사람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웃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바로 내가 어떤 제시어를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을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스마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스마일이 담겨있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불필요한 내용들이 같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살짝 어려웠는데, 두 번째 그림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자체만을 그렸기 때문에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만을 골라내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교과서가 있다면 82쪽을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라는 화가가 황소의 모습을 보고 중요한 특징만을 골라서 간결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황소를 훨씬 더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피카소처럼 중요한 부분들만을 골라내서 더욱더 눈에 보이기 쉽게 표현한 것을 바로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추상화 과정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 5단계입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문제의 상태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바라는 건지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문제를 작게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기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를 찾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추상화를 진행할 거예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자, 오늘도 상황극 하나 가야겠네. 나 배고파요. 지금 너무 배고프고 김밥이 생각나요, 막. 진짜 의식의 흐름. 근데 수업을 해야 되기 위해 필요한 의식의 흐름. 자, 김밥이 없는데 지금 내가 김밥을 만들어 먹고 싶어요. 배를 채워야겠어요. 이게 내 문제 상황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5단계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아까 뭐였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4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요, 배고프니까 김밥 만들어 먹기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바라는 이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무엇일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요, 김밥이 없는 상황일 거고요. 나의 목표 상태, 즉 해결 후의 상태는요, 김밥을 만들어 먹기, 김밥 만들어서 먹은 상황일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이요? 김밥에서 해야 할 작업이요?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싸셔야죠. 그쵸? 네 번째 질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자, 요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김밥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김밥용 김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목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만드는 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인분의 양이 얼마만큼인지를 재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나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은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김밥을 만들어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칼로리 김밥을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는 각각의 재료당 몇 칼로리인지, 아니면 1인분의 칼로리를 할당하려면, 다 채우려면 몇 줄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곧 다이어트 할 건데 쌤 너무 슬프네. 곧 내 얘기 같아요. 나 칼로리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얘들 혹시 다이어트 식단 중에 맛있는 거 아는 친구들은 나에게 추천 좀. 편집. 그리고 목표 상태도 만약에 저칼로리 김밥을 만드는 걸 초점에 둔다면 내 목표 상태도 저칼로리 김밥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정의를. 자, 2단계로 가볼게요. 2단계는요 바로 문제의 상태를 파악해보래요. 3단계는요 문제 분해하기, 즉 큰 문제를 작은 덩이의 문제들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전체의 목표를 수행을 하기보다는 이 1년간의 목표를 월별로 쪼개고 또 월별 목표를 일별로 조금씩 쪼개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겠듯이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작은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큰 문제도요, 여러분, 작은 문제들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 더욱더 쉽게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 만들기 예시를 또 가지고 와보면 김밥 만드는 전체 과정을 재료를 손질하기, 그 다음에 재료를 한 군데 모으기, 그 다음에 김밥을 싸는 방법을 파악해서 김밥 싸기, 그 다음에 김밥 자르기, 그리고 플레이팅 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과정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나눈 다음에 4단계는요 각각의 해결 과정에 필요하거나 알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꼽아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찾아낸 중요한 요소 혹은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핵심 요소 혹은 필요한 요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배부르게 김밥 만들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필요한 재료, 그 다음에
김밥 재료 넣는 순서, 그리고 이 재료를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뭐 여부, 이런 식으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빼야 하는 재료,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나 요소를 바로 핵심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내셔야겠죠? 이제부터는 이 내용들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알고리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뭔가 멋있어 보여, 그죠? 아니에요? 자, 이 알고리즘이라는 친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길지 않으니까요. 이 내용 꼭 한 번씩 더 복습을 해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수업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근데 예시로 내가 김밥 예시를 들었더니 진짜 배고파. 아, 배고파. 김밥이랑 컵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매콤한 라면 국물이랑 김밥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딱인데. 아, 맛있겠다. 방금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프면 화나는데. 안녕. 안 되겠어. 저 김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김밥. 자, 김밥. 김밥. I say 김, you say 밥. 김밥.